네, 안녕하세요. 그래요. 반가워요. 비가 와서. 뭐 파리 날씨 같으네. 파리는 저 동절기 때 마냥 이렇게 꾸물꾸물하고. 그렇죠. 감기 걸리셔서 오늘 좀 강행군 될 것 같은데. 아, 좀 힘들 것 같은데. 그쵸. 어떡하지? 좀 가볍게 하면 안 될까? 네, 알겠습니다. 그 출간 20주년이 되셨잖아요, 파리에서. 아, 그렇죠. 뭐 2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파리 택시 운전사 얘기하니까 그쵸. 20년 동안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그 단기간에 이 사회에 뿌리 내리기는 어려운 가치죠. 사회적 가치라는 게 되게 그렇잖아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그 이 갈등이나 이런 것이 좀 엷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조상 말씀이 있잖아요. 그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경기도 좋아야 되고 이런 게 다 이 사회 어떤 그 토대에 자리 잡혀 있을 때 그래도 이제 톨레랑스의 가능성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신자유주의 흐름 아래 어떤 그런 그 홀로서기 또 남에 대한 배제, 차별 이런 것이 좀 더 강하게 자리 잡히지 않나라는 우려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또 인간의 어떤 그 이성이랄까 합리성이랄까 인간성이랄까 이런 것이 다시 또 이제 성찰의 기회를 아마 줄 것이고 또 반전의 어떤 그런 변곡점이 가까운 시간 안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택시 안내군으로 아, 그래요? 선생님 모시고 함께 계실 분이 계셔서 택시 안내군 네, 정주원입니다. 아, 예, 그래요. 네, 흥미롭네요. 네. 네,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아주 좋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젊으시고 아주 힘차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어떻게 좀 고생을 같이 하게 생겼네요. 네, 아유, 저는 뭐 괜찮은데, 제가 그래도 뭐 해봐야죠. 네, 감기가 걸리셨다 그러셔갖고, 저도 오늘 감기 걸린 상태인데, 다시 잘 됐습니다. 그래요? 네. 옮길 이유도 없고, 네. 옮겨도 괜찮고.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안내 양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안내군이 더 좋겠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이게 서울에서 이제 운전을 하셔야 되는데, 운전 괜찮으시겠어요? 서울에서 운전했죠. 자기가 했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막 껴들고 이러면 이제 욕하시고 이러면 네. 그게 제가 방법이 있어요. 네. 파리에서도 사용하던 방법인데 목록을 적어가지고 1번은 뭐 나쁜 놈, 2번은 뭐 어쩌고 그래갖고 그 상황에 맞춰서 2번, 3번 몇 번까지 한 10번까지 그래서 이제 호칭을 저는 이제 김군이라고 왔는데 제가 어떻게 불러드려야 될지 아무렇게나 뭐 기사, 홍기사 이렇게 되고 그거 괜찮으시죠? 제가 홍기사라고 하면 좀 그렇고 홍기사님이라고 알겠습니다. 해서 제가 호칭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김군이라고 불러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김군 그냥 김군. 네, 알았어요. 네, 김군 한번 불러주세요. 김군. 네, 홍기사님. 예. 네, 알겠습니다. 자, 한번. 그럼 앞서 한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가시죠. 네. 오늘 제가 그 첫 손님을 듣기로는 네. 그 임진택 감독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두 분은 어떻게? 그 학교 같이 다녔고요. 고등학교는 저보다 후배고요. 제가 이제 공대에 있다가 저리대로 다시 가는 바람에 학교를 두 번 그래서 이제 그 임진택 감독의 별명이 한목이에요. 네. 한목. 한목? 목이 하나다. 한목. 별명을 여전히 지금 한목이라고 불렀는데 작년 희망이 외교학과 들어갔을 때 20명이었는데 그때 18명이 외교관을 지망했는데 나는 그때 그 희망이 뭐였냐면 정치학사였어요. 정치학사. 졸업할지 모르니까 졸업이 목표다. 학교 생활 자체가 이제 좀
동아리나 이런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아, 그런 활동에 이제 더 관심을 가졌죠. 그래 또 재밌고요. 네. 그죠. 그 당시에 이제 동아리 활동 이렇게 하면 또 우리 여자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혹시 좀 그런 영향도 있지 글쎄, 않아요? 그거는 별로인 것 같고, 그건 별로인 것 같고. 그때 아니 사실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혈기왕성하고 그런 시절이고 뭐 이렇게 물론 학교 캠퍼스 생활도 잘하면 좋겠지만 이제 뭐 연애에도 관심이 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전혀 없으셨어요? 연애? 아니 이미 그때 이미 연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애 엄마가 지금의 첫사랑이신가? 이미 너무 그러니까 꽤 일찍 이제 정해져 버렸는데 그럼 빨리 눈을 뜨신 거네. 임진택 감독님이 괴짜셨다고. 엄청 괴짜였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괴짜. 괴짜시니까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하여튼 이 외교학과에서 가장 괴짜. 가장 괴짜예요. 아마도 물리대에서도 가장 괴짜. 그러면 서울대에서도 가장 괴짜. 그럼 뭐 서울대 전체로는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좌중을 많이 즐겁게. 약간 쇼맨십이 좀 있으시었던. 요즘에도 그러면 계속 왕래를 좀 하셨습니까? 그럼요. 어제는 작년에 그 삼척꽃, 네네. 울릉도, 그다음에 저쪽 전북 쪽에 안쪽으로 몰려갖고 고문당하고 이랬던 분들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다 무죄로 나왔지만, 네네. 그걸 이제 연극으로 만든 거에, 네네. 제가 이제 카메오. 까메오. 네, 까메오. 까메오. 네. 그 역을, 판사 역을 이제 잠깐 하는 거. 어울리세요. 그래요? 네, 진짜로. 왜? 판사 느낌이 있으세요. 약간 그 약간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실 거. 진중해요? 네. 한국의 판사들이 진중해? 그럼요. 뭐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 없고요. 네. 돈은 뭐 받으시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공짜로? 돈을 받은 게 아니고 네. 나한테 네. 표를 100장을 앵겼어요. 저기 있네. 저 깜빡이 켜고 있는 자가 한목이겠구나. 형 근데 운전하면서 얘기하려면 그거 쉽지 않아요. 괜찮아. 아무리 형이 파리의 베테랑이라고 하더라도 파리의 베테랑이라 하더라도 아니 되게 다른데 영화 촬영할 때도 택시 안에 자동차 안에서 대화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게 쉽지 않으니까 저 달리면서 대화하고 연기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막 빨리 달리지를 못하잖아요. 네. 저 형이 택시 운전이 더 베테랑이죠, 다른 것보다도. 그렇죠. 네, 오늘 비가 와서 우리 홍 기사님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비가 와서 바로 우리 감독님을 좀 모셨어요. 안녕하십니까 감독님. 근데 잠깐 호칭부터 네네. 조정 필요한데. 네네. 그러니까 홍 기사님이라고 불러야 맞나요? 예, 저랑은 아까 다 됐습니다. 예. 홍 기사님이시고. 예, 홍 기사님. 오늘은 왜냐면 홍 기사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홍 기사님이라고 부르고, 저는 이제 김군호는 혹은 뭐라고 할까? 김군, 김택군. 김택군 할까요? 네. 네, 뭐 그렇게 해서 불러주시면. 택시 안내군이라서. 택군. 네, 그렇게 하면 되고. 제가 어떻게 호칭을 해드리면 될까요? 나는 임진택군 나도. 임진택군이라고 제가 좀 그러면 좀 그렇고. 지금 나는 내가 지금 마지막 완수해야 할 거는 판소리니까. 네네네. 원래는 내가 이제 광대를 자처했지만. 네. 그러나 지금 임광대 이렇게 부르면 굉장히 낮춤처럼 해서 아무도 그렇게 호칭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임명창. 두 분이서 제가 듣기로는 서울대에서 정말 단짝이시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서울대
네.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문리과대학 네네. 외교학과. 예, 외교학과에서 단짝이라기보다는 네. 두 외톨이. 외톨이 그러면 한 사람인데 두 토리 두 외톨이. 요즘 말로 따지면 두 왕따네요. 어떻게 보면 두 분이서 나머지를 다 따돌리신 거잖아요. 네, 스스로 왕따. 네. 그래서 임명창님께서 그 학교 다닐 때 연극부에서 또 이게 장을 맡으셨다고. 영국회 회장.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딱 이게 모셨다고 들었거든요, 홍 기사님을. 모셨다고 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형이 무슨 연극에 네. 소질이 있다거나 재주가 있다거나 그게 있어야 모시는 건데 그게 아니라 뭡니까 그러면? 정반대. 형이 네. 아주 말수가 없고 네네. 굉장히 우울한 울적한 표정으로 24시간을 야 이거 뭐. 동금이 지나서도 울적한 표정 그대로. 네네네. 특히 여학생들이 나타나면 더욱 울적한 표정을 지었거든 형이. 네. 말수가 없었어요. 아 그래서. 근데 나는 이제 말을 많이 하는 성향이고 세화 형하고 나하고는 서로를 이건 내 생각이었는데 서로를 좀 보완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형은 진택이 나중에 이제 호가 한몫이 되지만 진택이를 보면서 저렇게 발랄하고 뭐 재기 있고 한 저 후배 보니까 재밌다 귀엽다 같이 좀 지내고 싶다 그런 생각 하셨던 거고 나는 형이 갖고 있는 사색의 깊이 다른 친구들하고는 다르게 형은 뭔가를 말이 없는 데서 이제 내가 약간 좀 과장되게 오해한 부분도 있지만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구나. 사회와 역사만이 아니라 어떤 인간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참 운명이기도 하고 이건 참 천행이다. 형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형의 저 깊은 생각들 나도 조금 그 깊이를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때 그러니까 학림제 때 내가 나가서 했던 재담이 간첩식별법. 지금도 다 기억하나? 아직도? 그럼요. 엄청나게 그 폭소를 터뜨렸는데 지금은 내가 요새 그 얘기를 좀 해도 아무도 안 웃더라고. 그 별로 이제 저희가 달라졌지. 그러니까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정서가 달라진 거예요. 그때 얼마나 웃었는지. 왜냐하면 그 간첩식별법의 재담이 왜 나왔느냐 하면 그 당시에 정부가 내놓고 막 그 포스터 붙이고 막 벽보 써놓고 하면서 이제 이런 사람 간첩이니까 저 신고하라. 간첩 신고법이거든. 그게 이제 간첩 신고 요령인데 그게 무슨 새벽녘에 산에서 뭐 내려오는 자 그럼 그것도 무슨 저 진흙 저 신발에 진흙이 묻은 자 신발이 묻고 뭐 새벽에 산에서 내려오는 자 오래간만에 나타난 저 친척이 오래간만에 나타난 자 그냥. 그래갖고 그때 실제로 저 붙어 있었던 구호 자체에 오랜만에 오신 삼촌 간첩인가 다시 보자 실제로 이렇게 연보가 붙어 있었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 있겠어요? 가고 있는 곳이 그때 학교 옆에 항림 다방이라고. 그렇죠. 그 축제가 항림제였고 네네. 그 학교의 건너편에 항림 다방이 있었는데 네네. 그 다방은 지금도 있어요. 아 있습니까 지금? 다방이 지금 있어요. 옛날하고는 다르게 조금 개조가 됐죠. 거기에서 있었던 참 보기 드문 사랑과 뭐 연애, 청춘에 대한 청춘의 구가 그리고 또 학교의 그 어떤 낭만, 배움터인데도 가지고 있는 낭만과 청춘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얽혀 있는 곳인데 저는 항림하고 사실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많이 오기도 했지만 형이 그때 제일 좋아했고 잘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지금도 마로니에는 비고 있겠지. 형 같이 네, 같이 불러주세요. 속에 밤비가 흘러내리듯 임자일은 술잔에 어리는 그 청춘도 사랑도 다 마셔버렸네. 그 길의 마로니에 입히질 않나. 오시면 어떻게 뭐 좀 기분이 좀 좋으세요? 어떻게 마음이 좀 편안하시죠? 차분해지고 옛날 생각나고. 서울대학교의 물과대학에 네. 안과 밖에 네네. 학생들이 가장 사랑하는 품고 있는 네네. 두 개의 상징물이 있었던 거예요. 네네. 하나는 학교 안에 있는 마로니 네네. 나무였고 하나는 바로 그 학교 밖에 있는 한림다방. 그때 40년 전 네네. 정치 상황이 화목했는데도 대학엔 낭만이 있습니다. 70년 초만 해도 이제 좀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네. 점점 이제 유신이 되고 네. 긴급조치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엄중해졌다 그럴까 학생들에 대한 고문도 심해지고 이런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그죠? 점점 이제 심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광주 항쟁이 일어나고 하는 그 과정에 네네. 저들은 어떻게 탄압하고 조작할 것인가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자유와 낭만 속에서 사태를 바라본 측면이 있었던 거예요. 이 학생들의 주된 흐름은 주로 이제 반독죄에 대한 독재 체제에 대한 그런 것이면서 그 전태일 열사의 죽음과 함께 자본주의의 문제, 노동 문제 여기에 좀 이념적으로 눈을 뜨게 된 그 학생들이 또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사실 그 70년대에는 한편 전태일 열사의 죽음이 굉장히 중요하게 학생들에게 됐죠. 이런 계기였죠. 벌써 45년 전이다. 45년. 전태일 열사 기념 사업, 전태일 기념 사업을 얼마 전에 했는데 11월에 일이었기 때문에 45주년이었어요. 45년. 70년 11월 13일이니까. 북한결의 지령과 자금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해온 소위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간첩단 사건 관련자 76명 가운데 46명이 두 차례에 걸쳐 검거됐습니다. 그걸 70년대 후반으로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굉장히 이제 유신 그 긴급조치 시대에 굉장히 이제 사회가 엄중하고 학생운동으로 이게 이제 좀 굉장히 좀 뭐랄까 엄청 억압 속에 있었고 이 독재 체제는 정말 끝내야 라는 목표로 한 박정희를 그 주된 내용으로 조직을 한 것이 남원전입니다.
다음 목적지를 가셔야 되는데 그래요. 그 다음 목적지가 어디라고 하셨죠? 저기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를 가자고요. 김근태 치유 김근태 선생을 기념하는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 근데 그 치유센터가 저기 기름동에 있어요. 아, 여기서 가깝네요, 그러면. 가까워요. 치유센터. 형도 김근태하고 교분이 알지, 있었죠? 알지. 여기 귀국해서도 여러 차례 뵀는데. 그러게요. 근태 형이 일찍 가셨잖아요. 근데 그 고문 후유증이거든요. 그렇지. 아. 남영동에서 그 이근환이랑. 근태 형이 과격주의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자신의 몸이 처참히 부서졌는데도 가장 온화하고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갔던 뿌렸고, 장소를 기름동 성당 옆에 수녀원이 있는데 성가 소비녀회 수녀원이에요. 소비녀회. 그리고 수녀원인데 함세웅 신부님이 거기에 한 건물을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가 사용하도록 주선을 해주셔서 거기에 자주 잡았는데, 조작 사건으로 해서 고통받았던 분들은 조작 간첩 사건. 또 혹은 또 노동운동으로 엄청나게 핍박받고 고문당했던 분들, 그 원폭모방에서 노동운동 하던 분들하고, 그 다음에 그 유동우 씨라고 알죠? 네, 그 돌멩이 외침. 어느 돌멩이 외침. 그 유동우 씨도 그 노동자 조직 하다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아가지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굉장히 피폐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치유센터에 와서 같이 이렇게 치유 겸해서 어울리는데, 아마 오늘도 가면 지금 유동우 씨랑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마 반갑게 만날 것 같은데. 저기 앞에 보이는 거 수명원이에요. 저기요? 네. 왼쪽으로? 아니, 왼쪽. 고문을 당하고 부당한 압박을 받는 그 순간도 괴롭지만 그 이후도 정말 괴롭다. 조금 양심이라도 남아서 양심 선언을 한다면 마음의 상처가 깨끗이 씻겨질 것 같다. 내질러요. 굽히지 않는 항구 암도 우리가 70년대 젊은 시절에 20대 젊은 시절에 어느 노동자가 어느 돌멩이의 외침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그 책은 우리들한테 거의 그걸 뭐라 할까, 경전 교과서, 경전 노동 문제, 노동운동의 그 어떤 실상 이런 것들을 우리 같은 이제 학필이들이 알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책이 바로 유동 형께서 쓰신 어느 돌멩이 외침. 아, 그 유명하신 분이시네요, 그러면? 우리들 사이에서는 아주 유명하시죠. 예, 전 유동우입니다. 이 노래, 소리, 소리, 소리. 그걸 하면서 굉장히 정말 그 바로 치유 효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 거예요, 그죠? 쏟아내시면서. 맨날 움츠리고 고립되고 이런 그 생활이 일상이었는데 그 소리를 통해서 마음껏 가슴 속에 있던 응어리를 다 풀어내고 이런 게 아주
좋아요. 그 영혼의 만남 이런 그 자기 치유 이런 표현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계속 이 성숙해가는 내가 볼 때 나이가 들면서 그 많은 경우 이제 좀 쇠락해가는 게 있는데 끊임없이 이제 새롭게 그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좋죠. 좋고 좀 뿌듯하시고. 네, 그럼요. 아니 열정이 제가 봤을 때 지금 열정이 한 17살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열정이 너무 17살 때 가장 27살. 하여튼 뭐 하여튼 어떤 분이십니까 평소에?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인간성은 뭐 안 좋다고 뭐 술값을 안 낸다고 근데 인간성 안 좋은 거 조금 더 지켜보면은 그런 결점이 나타날지 몰라도 지금은 너무 좋기만 하고. 몇 년 동안 보셨죠? 지금 이렇게 자주 만난 건 올해 들어와서 같이 많이 만났어요. 원래 알게 된 거는 76년, 77년 아마. 그러면 거의 30년 이상 40년 그때 노호 형이 그 책을 냈을 때 그때 우리가 이미 이제 만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지켜본 결과로는 인간성이 나쁘시진 않은 거죠. 그럼 안 나쁘신 거예요. 근데 참 무던하고 좋아 보이는데 또 쉽게 봤다가는 한번 다치게 그 속에 또 뾰족한 게 있어요. 아주 날카로운 게 있어요. 잘 아시네요. 그럼요. 그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늘 그거 뾰족하다고 날카롭다는 다른 용어예요. 그건 눈 보세요. 눈을 보세요. 내 눈이 뾰족합니까? 날카로운 게 있지. 한편으로는 나는 이제 창작 판소리 지금 백범 김구 선생님 그거는 5년 전에 만들어서 지금 3시간짜리인데 완성을 다 했어요. 한편으로는 그 다음에 하나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게 안중근 아벨을 쏟아 라는 작품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내년 3월 26일은 안중근 선생이 1910년에 그 처형, 사형이 집행된 날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26일은 안중근 의사가 1909년에 하얼빈에서 이토를 쏜 날이거든요. 안중근 이토를 쏘는 게 아니라 안중근 아벨을 쏘다라는 작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안중근이 지금 살아있다면, 만약 안중근이 100여 년 전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 안중근이라는 인물이 있다면 그는 누구를 쏠 것인가. 내가 평소에 혼자서 이제 연습하던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김구가 다시 세상에 나가 활동을 할 그럴 생각이 이제 났던가 보더라. 옳지. 이제 다시 세상에 나가면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우선 왜 민족부터 벗어버리고 백정 범부들까지 모두 차별 없는 새로운 독립정부를 세우리. 왜 놈을 몰아내고 우리나라 독립정부 세우거든. 백범 김구는 기꺼이 그 집에 문지기라도 될 것이니.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택시 요금은 내야 되는 거야? 택시 요금 안 내셔도 돼요. 이거 판소리로 대신하신 거예요. 나는 우리 세화 형하고
이렇게 오래간만에 같이 형이 모는 택시를 타고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까지 하고 오히려 형이 나를 손님으로 이렇게 모셔준 거는 평생에 처음인 것 같아요.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기셨네요. 형 더 건강하시고 사실은 오늘 한 얘기 말고 형하고 해야 할 얘기가 많은데 따로 정말 우리나라 이 세상 제대로 바꾸려면 정말 올바른 나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더 늙기 전에 마음과 몸을 생각을 한번 합쳤으면 참 좋겠다. 합쳐봤으면 좋겠다. 광주신역 광장에서 전열을 정비하여 금남로로 나간다. 대기하던 전투경찰 펑펑 최루탄 소화되니 시위대 흩어지며 시민 여러분 동참합시다.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어. 3명 들어가나? 바람 맞으면 막 그 소리가 막 나거든. 너무 일을 시켜 먹었나? 자, 엉덩이 땡기고. 하기 전에 한좀 더 어깨를 펴가지고. 시끄러 죽겠네. 응? 함성은 가장 무서운 게 시민들의 눈 단 10초도 안 됐는데 벌써 싹 사라졌어요. 한국의 시민사회가 참 함 선생한테 많이 빚을 졌죠. 택시라는 프로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 이제 올라온 겁니다. 강남역 8번 출구를 지나다니시는 서울 시민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고 현재를 보니까 화가 나.